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초등임용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오늘은 도덕 두 번째 모형인데요. 6수업 모형 과정 절차가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이후에 지도서 총론에도 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도덕과학 수업 모형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그런데 이제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형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가치분석 수업 모형입니다. 물론 나머지 모형들도 사회 이렇게 출제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치분석 수업 모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 2012, 2016, 2022학년도까지 총 4회 출제가 되었어요. 가치분석 수업 모형은 크게 이렇게 이 모형 명칭을 쓰는 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 모형의 특징을 서술하는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형 특징 먼저 가볍게 살펴본 다음에 각 모형의 단계별로 살펴볼 건데요. 도덕적 문제사태 제시, 가치문제의 확인과 명료화, 자기 입장의 설정 및 사실적 타당성 탐색, 잠정적 가치 결정 및 가치 원리 검사, 입장의 수정 및 의사결정, 마지막 실천 동기 강화 및 일상생활에 적용, 이렇게 6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각각 한 번씩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 네 번째 잠정적 가치 결정 및 가치 원리 검사는 4번 다 출제가 될 정도로 정말 중요도가 높아요. 특히 이 가치 원리 검사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 특히 더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치분석 수업 모형의 특징은 첫 번째,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가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지적 경험적 접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째, 가치 판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적 증거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에 사용한 가치 원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합리성과 정당성을 둘 다 확보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사실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가치 원리의 정당성을 확보해 가치 원리의 보편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 이제 인지적 영역에서 사고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에서는 도덕적 문제 사태를 제시하고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가치 문제의 확인과 명료화에서는 가치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명료화하는 것인데요. 가치 문제를 분명히 진술하고 거기에 담긴 용어와 개념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혼란이 바로 이 진술과 용어의 모호성에 비롯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거나 줄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사회과의 논쟁학습 모형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기 입장의 설정과 사실적 타당성 탐색인데요. 그 가치 문제에 대해서 찬반 혹은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자기 입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입장을 뒷받침해줄 사실적 근거의 진위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탐색을 하는 건데요. 사실적 근거에 따른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바로 이 네 번째 잠정적 가치 결정 및 가치 원리 검사입니다. 잠정적으로 가치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의 밑바탕에 깔린 가치 원리를 4가지 검사로 검토하면서 그 정당성을 생각하는데, 세사례 검사, 포함관계 검사, 역할 교환 검사, 보편적 결과 검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사례 검사는 일일이 한번 나왔었어요. 판단에 사용할 가치 원리를 유사한 다른 사례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함관계 검사는 그 가치 원리가 더욱 일반적인 가치 원리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인데 11과 16에 2번 나왔고요. 역할 교환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개인이나 집단들과 태도를 바꿔놓고 검토하는 것으로서 총 11과 22에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편적 결과 검사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가치 원리에 따라 행동할 경우 그것에 의해 나타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서 11, 12, 22에 총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 결과 검사 발문 쓰는 게 진짜 많이 나왔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다 정답이 됐었던 기적의 키워드 모든 사람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원리 검사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발문 서술을 하거나 아니면 발문과 그 검사를 매칭하는, 그러니까 객관식 시절에는 그렇게 출제가 됐었고 서답형 시절에는 발문을 직접 서술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사 명칭을 서술하는 게 16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6번째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입장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 가치 원리가 타당한지 검사한 다음에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주장에 결함이 있거나 정당성이 부족하면 좀 수정해서 좀 더 타당하게 자기 가치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후에는 실천 동기 부여해서 일상생활에 확대 및 적용해가며 실천해 나가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더욱더 정교하게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편 365에서 368쪽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가치 문제 확인과 명료화나 자기 입장의 설정 및 사실적 타당성 탐색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가치 원리 검사 부분이다 보니까
총 4번 다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결과 검사보다는, 그리고 역할 교환 검사도 최근에 너무 나왔으니까 세사례 검사나 포함관계 검사 위주로 발문을 직접 서술하는 연습은 진짜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11학년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바로 가치분석 수업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가 단계는 바로 뭐죠? 가치문제의 확인과 명료화로서 가치문제를 진술하고 용어나 개념을 분석하고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기 입장의 설정 및 사실적 타당성 탐색이죠. 그래서 사실적 근거의 진위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각 단계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선택 결과를 예상한다? 잘못됐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가치 개념을 식별한다 라는 부분이 적절합니다. 3번 가치 판단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것 적절하죠. 그 다음에 유사한 경험 갑자기 만드는 건 아니고요. 가치 관련된 용어 찾아 개념 정의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입장 설정 및 사실적 타당성 탐색에서 갑자기 공언하기 아니고요. 가상사태 적용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사실적 근거의 참과 거짓 확인하고 타당성 찾아보기. 맞죠? 왜라는 질문 통해 자기가 정한 입장에 대한 근거가 뭔지 타당성 검토하기 맞습니다. 심층적 질문 요거는 토론학습 모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3번 밖에 안 되겠네요. 다음 디귿에서 제시한 가치원리 검사에 부합하는 것인데, 디귿에서는 더 일반적인 가치원리로부터 타당하게 연역될 수 있는가 하기 때문에 포함관계 검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1번 보면은 타인의 인격과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지금 네 편한 대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맞고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결과 검사죠. 받은 친구들 느낌이 어떨지 역할 교환 검사고요. 만약에 다른 새로운 사례, 지금 해킹인데 지금 금지약물 복용으로 3사례에다 적용하고 있죠. 얘도 3사례 검사로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네가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역할 교환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단계를 주고 그 단계에 어울리게 활동을, 발문을 구성하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할 교환 검사랑 보편적 결과 검사 말고 다른 3사례 검사랑 포함가계 검사, 발문 서술하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예시를 바탕으로 좀 공부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학년도 보시면 여기 이제 보편적 결과 검사를 하게 할 김교사의 적절한 발문수라고 했는데요. 2022학년도에 이게 그대로 나온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형 제시하라고 해서 가치분석 수업 모형 그대로 쓰면 됐고, 보편적 결과 검사할 발문, 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너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런 뉘앙스로 쓰면 됐던 거고요. 이 모형의 이제 특징을 서술하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의 합리성과 가치 판단의 정당성 둘 다 확보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다음에 유일하게 가치원리 검사 명칭을 자체를 쓰는 것은 2016학년도에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여기 일반적 가치 원리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될 수 있냐, 은근 포함관계 검사 2번이나 누적돼서 출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포함관계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검사 명칭을 쓰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가치원리 검사를 반영해서 교사 발문을 직접 구성하게 하는 문제가 사실 나올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2학년도 같은 경우에 역할 교환 검사랑 보편적 결과 검사에 해당하게 발문 써라 라고 했어요. 진짜 그대로 겹치지 않나요? 요거는 12학년도랑 똑같이 나왔어요. 이래도 기출분석 안 하실 건가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하면 너 받아들일 수 있겠니? 뉘앙스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역할 교환은 네가 만약에 그걸 당한다면 어떨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출 분석했을 때 얻어갈 점이 도덕과는 특히나 더더욱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함께 풀면 좋은 인고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문항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패키지 2부에 5회 A형 9번에 1과 9번에 3 각각 출제해보았어요. 총 2문항 출제를 해보았기 때문에 푸시면서 가치 분석 수업 모형 기출 바탕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덕 모형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말고도 총 4번 출제된 모형들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강의 이제 여건상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집 참고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더욱더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